챕터 1. 손이 기억한 밤.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가 움직였지요. 3개월 전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해외 계열 대기업 본사 4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덮인 외벽이 밤하늘에 반짝였어요. 새벽 2시 사무실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 경비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지요. 그 시간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야간 청소부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이정분. 이 건물에서 일한 지 6년째였습니다. 정부는 혼자 일했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회장실로 들어갔지요. 늘 같은 순서였어요. 먼저 걸레를 적십니다. 책상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의자, 서류함, 유리 테이블, 손이 기억하는 순서였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계약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내일 아침 해외 본사로 넘어갈 문서였습니다. 정부는 걸레질을 하다 손을 멈췄어요. 계약서를 봤습니다. 정부는 글자를 읽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요. 하지만 서류를 보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명란의 순서가요. 정분의 손이 움직였어요. 무의식적으로요. 서류를 들어 위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1번과 3번. 순서를 바꿨어요. 2번은 그대로 뒀습니다. 펜은 잡지 않았어요.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서만 고쳤지요. 정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정분도 몰랐어요. 그냥 손이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해외 계열 총괄 회장 강도윤이었습니다. 72세. 중국 출장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정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넥타이만 풀려 있었지요. 강 회장은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계약서를 보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계속했지요. 강 회장의 시선은 서명란에 꽂혀 있었어요. 분명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1번과 3번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면 그냥 지나쳤겠지요. 하지만 강 회장은 그 순서를 알았어요. 오래전 딱 한 사람만 고집하던 순서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정분의 손을 봤습니다. 청소 장갑 낀 손이었어요. 굳은 살, 마디가 굵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지요. 하지만 서류를 만지는 방식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마치 오래 다뤄본 사람처럼요. 강 회장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청소는 여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분이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지요. 강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그 순서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1번과 3번이 바뀐 채로요. 강 회장은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따라갔어요. 천천히.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서를 아는 사람은 오래전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20년 전 베트남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강 회장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덮지도 않았어요. 대신 의자를 당겨 앉았지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손때가 묻은 파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파일이었어요. 강 회장은 파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펴지만 쓸어내렸지요. 먼지가 조금 날렸어요. 파일 표지에 적힌 글씨, 강은지, 계약 검토 자료,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 9월, 딸은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현지 실사 업무였어요. 이 계약은 신중해야 해요, 아버지. 회의실에서 딸이 말했지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오는 거야. 회장이 대답했어요. 딸은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요. 사흘째 되는 날, 밤 10시, 전화가 왔어요. 현지 법인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교통사고를, 우기포구, 차량 전복, 강물 추락, 3주간 수색했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어요. 메콩강 하리로 떠내려갔을 겁니다. 현지 경찰이 그렇게 말했지요. 강 회장은 빈관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진만 놓였어요. 32살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회장은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새벽 회장실 같은 서류 순서, 강 회장은 전화기를 받습니다. 하지만 들지 않았어요. 비서실에 연락할 수도, 감사팀을 부를 수도 없었지요. 청소부가 서류를 만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혹시,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저 손은, 저 서류 정리 방식은, 강 회장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청소 동선 확인. 한 줄만 적었습니다. 조사가 아니에요. 그저 관찰이었지요. 강 회장은 메모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계약서는 그대로 뒀습니다. 순서를 되돌리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비서실장이 이걸 보겠지요. 회장님,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럼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그대로 두세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 하나가 켜졌습니다. 저 청소부의 손은 정말 그냥 청소부의 손일까요? 챕터 2. 버리지 못한 기억. 어떤 의심은 확신하고 싶지 않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커질수록 진실은 더 선명해지지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받았어요. 서명란을 받습니다. 1번과 3번. 여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 순서, 비서실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정리할까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네. 이 순서가 맞습니다. 비서실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지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강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확인해야 한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야간 CCTV 영상 최근 일주일치 보고 싶습니다. 어느 구역입니까? 회장실 복도. 보안팀장이 잠시 멈칫했어요. 혹시 문제가? 아니요.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 회장실 작은 회의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야간 CCTV 화면이 나왔어요. 강 회장은 혼자 앉아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새벽 2시 복도를 지나가는 청소 카트. 정분이었어요. 회장실 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강 회장은 화면을 확대했어요. 정분의 손을 봤습니다. 걸레를 적시는 손, 책상을 닦는 손,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는 손. 강 회장은 재생을 멈췄습니다. 정분이 서류를 만지는 장면이었어요. 한 번 더 돌려봤습니다. 천천히 정분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맞춥니다. 위아래를 정렬해요. 왼쪽부터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순서를 바꿉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이 방식? 20년 전 회의실, 딸 은지가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늘 모서리부터 맞췄어요. 위아래를 먼저 정렬했지요. 그리고 1번과 3번을 바꿔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니? 회장이 물었어요. 이 순서가 리스크를 먼저 보게 돼요. 은지가 대답했지요. 1번이 결론이면 3번이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야? 네.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걸 막으려고요. 그 대화가 생생했습니다. 강 회장은 영상을 계속 돌렸어요. 다른 날 영상. 정분이 회의실을 청소합니다. 테이블 위 종이들을 정리해요. 버리기 전에 한 번 정돈합니다. 민감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접어요. 강 회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딱, 딱. 은지도 그렇게 했었어요. 왜 버릴 종이를 정리하니? 습관이에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지요. 서류는 버릴 때도 정리해야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강 회장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또 다른 날, 정분이 회장실 문을 잠급니다. 한 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요. 딱 소리가 나게 닿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은지도 그랬습니다. 늘 문을 2번 확인했어요. 소리가 나게 닫았지요. 중요한 방은 소리로 확인해야 해요. 은지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강 회장은 모니터를 껐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연일까? 하나면 우연이에요. 둘이면 비슷한 거겠지요. 하지만 3, 4, 5 모두 같다면? 강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강은지, 인사 기록, 파일을 펼쳤습니다. 딸의 사진이 있었어요. 32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했어요. 야간 청소팀 명단 보내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요? 네. 5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PDF 파일이었어요. 강 회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름들이 쭉 나왔어요. 그중 한 줄. 이정분, 52세, 6년 근무. 강 회장은 계산했습니다. 52살, 20년 전이면 32살이었겠지요. 은지와 같은 나이였어요. 강 회장은 손을 떨며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정분 입사 기록, 2018년 9월, 6년 전이었습니다.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강 회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학력 초졸, 경력 청소 5년, 주소 서울 강남구. 그게 전부였어요. 특이사항 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보증인 없음, 정부 자활 지원 대상자. 강 회장은 그 줄을 다시 읽었어요. 자활 지원 대상자, 노숙이나 신원 불명이거나 사회 복귀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청소부가 제 딸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대신 개인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확인사항, 입사 경로, 이전 10년 기록, 신원 확인 가능 여부. 적다 말고 멈췄어요. 손목 흉터.
그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은지의 오른쪽 손목에는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다리미에 대인 흔적이었지요. 동전만 한 크기였습니다. 강 회장은 수첩을 덮었어요. 그날 밤, 강 회장은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새벽 2시를 기다렸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복도 불이 하나씩 꺼졌지요. 2시 정각,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청소 카트 바퀴 소리였어요. 강 회장은 회장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틈으로 봤어요. 정분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강 회장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정분이 보였어요. 걸레를 접고 있었습니다. 한 번 접고 또 접고 네모를 만들어요. 모서리로만 닦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참았어요. 은지가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걸레를 그렇게 접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물었었지요. 이렇게 하면 더 깨끗해져요. 은지가 대답했었어요. 강 회장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설마 죽은 딸이 살아있을 리 없었어요. 20년 전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죽은 거라고 강 회장은 믿었습니다. 믿어야 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 손, 저 습관, 저 방식 모두 은지였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은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2살 얼굴, 그리고 지금 복도를 지나가는 52살 청소부. 20년의 시간, 얼굴은 달라졌겠지요. 하지만 손은요? 습관은요? 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너니?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마음속에는 불가능한 희망 하나가 커지고 있었어요. 죽은 딸이 살아있다면,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대체 지난 2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챕터 3. 몸이 기억하는 것. 어떤 진실은 찾는 사람보다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서게 되지요. 일주일 후, 강 회장은 개인 비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알아봐 줄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정분이라는 직원, 2018년 이전 기록을 찾아주세요. 개인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부서입니까? 야간 청소팀이에요. 청소팀입니까? 네. 공식 조사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 개인 비서가 서류 몇 장을 가져왔어요. 많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 이정분, 2014년 9월, 서울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입원. 강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2014년, 딸이 사고 난 지 10년 후였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신원불명, 중증 두부 외상, 기억상실 증세. 강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발견 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쓰러진 채 발견됨. 지갑, 신분증 없음. 두 번째 장. 경찰 신원 조회 불명. 지문 조회 등록 없음. DNA 조회 가족 신고 없음. 세 번째 장. 2015년 3월 퇴원. 정부 자활지원시설 입소. 2016년 청소 교육 수료. 2017년 요양원 청소 시작. 마지막 장. 2018년 9월. 본사 야간 청소팀 입사. 강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놨어요. 2014년. 10년 전. 딸이 사고 난 지 정확히 10년 후였습니다. 왜 10년일까요? 그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강 회장은 개인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2014년 이전 기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가 전부예요. 어떻게 발견됐죠? 행인 신고였습니다. 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더 조사할까요? 아니요. 여기까지만요. 개인 비서가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봤어요. 중증 두부 외상, 머리를 다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심하게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겠지요. 강 회장은 계산했습니다. 2004년 사고, 2014년 발견, 10년. 그 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살아있었다면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강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지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일부러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야간 청소 시간을 기다렸어요. 새벽 2시, 복도에서 청소 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회장실 문을 조금 열었어요. 정분이 지나갔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강 회장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 정분이 청소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습니다. 의자를 정리해요. 그리고 서류들을 받습니다. 회의 후 버려질 종이들이었어요. 정부는 그 종이들을 정리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모서리를 맞춰요. 위아래를 정렬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접었어요. 버릴 종이인데도요. 강 회장은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정부는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손이 움직일 뿐이었지요. 강 회장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지의 사진을 꺼냈어요. 32살 얼굴, 오른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오른쪽 손목,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있었어요. 강 회장은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내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시각, 정분의 자취방,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전기밥솥이 있었어요. 벽지는 조금 들떠 있었지요. 정부는 퇴근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손등을 오래 문질렀어요. 비누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요. 거울을 봤습니다. 52살 얼굴. 낯설지는 않았어요. 10년 동안 본 얼굴이니까요. 하지만 가끔 이상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10년 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름도, 가족도, 집도, 경찰이 왔었지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가족은요? 모르겠어요. 지문 조회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DNA를 채취했지만 매칭되는 가족이 없었어요. 정부는 그렇게 신원불명으로 남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냈어요. 2년 후 청소 교육을 받았지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묻지 않고, 찾지 않고,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가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왔는데요. 회장실 문 앞에 서면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요. 서류를 볼 때도 그랬어요. 글자는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보였어요. 이건 틀렸어. 그런 느낌이 들었지요. 왜일까요? 정부는 몰랐습니다. 주방 서랍을 열었어요. 볼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종이를 놓았어요. 글자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정부는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했어요. 맞춤법도 틀렸지요. 그런데도 손은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위아래를 맞추고 왼쪽부터 정렬하고
정부는 그 모습을 보다가 펜을 내려놨어요. 왜 이러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잠들지 못했어요.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넓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어요.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서 있어요. 은지야.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눈을 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지, 그게 누구죠?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꿈이에요. 의미 없는 꿈이겠지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정부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늘 하던 대로요. 회사로 갔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손이 기억하는 대로요.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도 모른 채로 강 회장은 그날도 정분을 지켜봤습니다. 확신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게 필요했지요. 왜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챕터 4. 말할 수 없는 증거. 어떤 증거는 찾는 순간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증거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지요. 2주 후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가 회장실 서류 만졌대. 감사팀에서 조사한대. 무슨 일이래? 정부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계속했어요. 늘 하던 대로요. 그날 오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분 씨, 잠깐 올라오시겠습니까? 무슨 일인가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정부는 청소복을 벗었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5층 인사팀 회의실. 정분이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회장실 문서를 만지신 적 있습니까? 정부는 잠깐 생각했어요. 청소하다가 정리한 적은 있어요. 서류 내용을 보셨습니까? 글자는 못 읽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왜 정리하셨죠? 정부는 손가락을 한번 접었다 폈어요. 그냥 순서가 이상해 보여서요. 순서요? 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말을 받았어요. 회사 문서는 개인 판단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과도 없었어요.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정분의 방식이었지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만 자리 좀 비워주시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둘만 남았어요. 강 회장은 정분 앞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정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이요? 네. 정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강 회장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장갑을 벗겼어요. 오른손, 손바닥, 손가락, 그리고 손목.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동전만 한 크기였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였지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분이 손을 빼려 했어요. 왜 그러세요? 강 회장은 놓지 않았습니다.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이 흉터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생긴 겁니까? 정부는 손목을 봤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10년 전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있었어요.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10년 전,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20년 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습니까? 네. 10년 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이름은요? 이정분이요. 그게 원래 이름입니까? 정부는 잠시 멈췄어요. 아니에요. 병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요? 모르겠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정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그를 봤어요. 강 회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정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부는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놓지 않았어요. 20년 전 너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야 했다. 베트남에서 강물에 떠내려갔어. 우리는 빈관으로 장례식을 치렀지. 강 회장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구나.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은 없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정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그래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은 늘 있었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지요. 정분이 다시 말했어요. 10년 동안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을까요? 시신을 찾지 못했어. 그래도 찾을 수 있었잖아요. 지문 조회를 했어요. DNA도 채취했어요.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문 안에서는 20년 만의 재회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아버지와 딸. 하지만 기억이 없는 딸. 그리고 찾지 않은 아버지. 정부는 손을 빼냈습니다. 일어섰어요.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기다려라. 더 할 말씀 있으세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강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분의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지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의 온기였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20년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챕터 5. 버리지 않은 사랑. 어떤 사랑은 함께 있지 않아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것이지요. 사흘 후 정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놀랐어요. 왜 그만두십니까? 개인 사정이에요.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부는 그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강 회장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붙잡으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회장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정분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청소했어요. 책상,
의자, 서류함, 늘 하던 순서대로요.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멈췄어요. 서명란을 봤습니다. 순서가 맞았어요. 1번과 3번이 올바른 위치에 있었지요. 정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걸레를 헹궜어요. 카트를 밀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딱 소리가 나게.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잠금이 제대로 됐는지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앞 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서 있었어요. 둘은 마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연락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왜? 전 기억이 없어요. 정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딸은 20년 전 그 사람이잖아요. 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분이 이어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 회사가 낯설지 않았던 건 정말이에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부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지야. 정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제 이름인가요? 그래. 좋은 이름이네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3개월 후 정부는 작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조용한 주택가 골목이었어요. 카페 이름은 여백이었습니다. 정부는 홀 정리를 맡았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계산대를 정돈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영수증과 전단지들이 있었어요. 정부는 그걸 정리했습니다. 모서리를 맞추고 위아래를 정렬하고 왼쪽부터 가지런히 놓았지요. 습관이었어요. 카페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정분 씨, 혹시 사무직 하셨어요? 아니요. 왜요? 서류 정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정부는 웃었어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창가 자리. 한 노인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72세. 강 회장이었어요.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정분을 보고 있었어요. 정부는 알아챘어요. 회장이 가끔 온다는 걸요.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나갔지요. 일주일에 2번,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자리.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눈이 내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분이 다가갔어요. 어떤 걸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네. 정분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어요. 잠깐만. 회장이 불렀습니다. 정부는 멈췄어요.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부는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집 열쇠야. 은지가 살던 집.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뒀어. 정부는 봉투를 봤어요. 하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전 기억이 없어요. 알아. 그 집도 낯설 거예요. 그래도 회장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렴. 정부는 봉투를 오래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어요. 정분이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정부는 퇴근했어요. 손에는 열쇠 봉투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버스를 탔어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30분 후, 한 아파트 앞에 섰어요. 15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 앞,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어요. 거실, 침실, 서재, 정부는 천천히 걸었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32살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정부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일까? 기억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정부는 사진을 들고 창가로 갔어요. 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요. 정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지. 그 이름이 입에서 낯설지 않았어요. 20년의 시간, 잃어버린 기억.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였지요. 정부는 봄이 오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카페에 왔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딸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회장은 감사했습니다. 버리지 않은 사랑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계속되는 사랑이었지요. 에필로그. 봄이 왔습니다. 카페 창가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아버지와 딸.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피 향이 따뜻해요. 정분의 손이 테이블 위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모서리를 맞추고 순서를 정돈해요.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봅니다. 웃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눈가가 부드러웠지요. 손이 기억한 밤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지요.